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출범 51일 만에 활동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이딴 설화로 당내 반발을 사면서 혁신 동료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죠. 김은경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저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땀의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조금 가려질까 그게 가장 두렵고요.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주당이 좋은 결과로 낼 수 있는 혁신안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 김은경의 입 리스크라는 저희가 이 제목을 달아봤는데 이런 4가지 정도의 발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돈봉투 의혹이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자기 계파 살리는 건 부적절하다. 초선 국회의원들이죠. 학력 저하로 코로나 학생들 같다. 그다음에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합리적이다 하면서 노인 폄하 발언까지 여러 가지 설화에 휩싸이면서 3번째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구정우 차장, 과연 이게 지도부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은경 혁신위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안 하는만 못한 혁신위가 됐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혁신위원장의 그 설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바꿔서 새롭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라든지 근데 이런 각종 악재를 딛고 어떻게 민주당이 새로워져서 내년 총선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냐. 그렇게 하려면 어떤 혁신이 필요하냐. 이것을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 혁신위원장을 앉힌 건데 오히려 이분은 마치 정치 평론하거나 아니면 훈수를 두듯이 당내 개파 문제에 지적을 하시고 또 초선들을 싸잡아서 또 비판하시고 심지어는 이 엄연한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비례제로 투표해야 된다라는 이런 해서는 안 될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 혁신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빨리 혁신해야 된다. 이런 이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김은경 혁신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좀 실패였고 거기에서 만든 혁신안을 과연 민주당 당원이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수긍할지 이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오는 것만 봤을 때는 혁신안 자체에 대해서 반발 여론이 크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혁신안을 만드느라 헛수고한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혁신안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바꾸는 겁니다.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고 대의원의 비중을 낮추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이고요. 공천 룰도 현역 의원들, 특히 이제 3선 이상들의 다선 의원들에 대한 의원의 평가를 낮게 함으로써 좀 그만 좀 나오시라 이런 등등이 주요 내용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 의원들을 위주로 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무엇입니까? 당내 그 개딸들 강성 지지자들을 대변한 것이고 이게 무슨 혁신안이에요. 혁신안은 또 이재명 지킴이 아니지. 개딸 아니지 개딸안. 3선 이상 중진이 동일 지역 나가지고 그 3대 리스크가 왔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 사퇴하신 게 좀 더 낫겠죠. 네, 사퇴하기 전에 활동이 종료됐습니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3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제한하겠다 이거였는데 결국은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결국은 뒤에 있습니다. 용태 결단하실 분들은 당 미래위에 과감히 나서주길. 민주당에서는 과거에도 586 용태론도 나왔었고요. 또 이렇게 다선 의원들 또 이렇게 사퇴론까지 나오면서 당연히 그 해당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부글부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선 의원이 기득권을 누린 건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정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답이 될 수는 없고 비교적 민주당한테 험지에 출마해서 당을 위해 좀 희생하라는 취지에 대안은 모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정치인 출신 아닌 사람이 이런 중책을 정치권에서 맡았을 때 노정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다라는 점 아쉽고 지금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대의원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뭐 대통령을 내부에서 투표 그 후보를 선출하거나 이런 룰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대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인데 그 30%를 맞추기 위해서 표의 등가성을 거의 권리당원 한 표가 그 대의원의 60표에 달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의 60표에 달하는 60배의 어떤 표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호남의 지역주의 기반을 두고 있어서 영남의 당원들에게 좀 더 이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점이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민주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좀 왜곡된 표심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어떤 국민의 시선에서 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또 이제 뭐 수사가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룰을 언급하는 게 이제 시기적으로 맞았느냐라는 또 이제 비판은 나올 수 있지만 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했었고 또 앞으로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도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당내 반발도 큰데 얼마나 수용? 여기까지는 하시죠. 네, 이재명 대표가 가는 곳마다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서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쏟아내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비명계 의원 또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가상화폐한 사람이 다선 의원이냐? 뭐 무슨 책임 규명이 있다면 그쪽에 책임 물어야. 결국 김남국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천정배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호남 출마를 예고한 상태인데 유독 광주의 다선 정치인들이 물갈이 대상에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많지 않다. 이런 비판들을 내놓고 있고요.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나만큼 투쟁하고 방송 나와서 민주당 감싸는 사람 어딨냐? 나와봐라 그래.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등등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어떻게 그 혁신안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그 여부를 곧 결정할 텐데 이번에 하나 저희 최전에 단독 보도로 나왔던 것이 민주당 혁신위가 당비 6개월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들에게 당 차원에서 재난안전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거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쪽을 담당했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직접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당비 6개월 이상 된 권리당원에 대해서 100만 명 정도 추산했을 때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대신해서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을 위해서 재난안전보험을 가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그 당이요 국고로 이게 보조금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국민의 혈세죠. 예. 국민의 혈세를 보조금 받아서 당원들한테 돈을 나눠준다.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매표행위고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 말이 안 되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김은경 혁신위가요, 뭐 대의원제를 살짝 폐지한다. 그다음에 반 이재명 다선 의원들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혁신은 말도 안 되는 걸 내놨는데 제가 하나가 제안하면요, 하나를 내놨으면 이게 제가 찬성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게 권리당원 70%, 여론 30%잖아요. 예. 이 권리당원 70% 투표할 때 20대는 4표 주고, 30대는 3표 주고, 60대는 1표만 주고, 70대 이하는 안 주고. 이래 해놨으면 일관성이 있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본인이 그게 합리적이라 했잖아요. 근데 왜 권리당원들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 한 표입니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나이에 따라서 차등, 그게 일관성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평가하지만 그 외에는 평가할 게 없다 봅니다. 금융혁신위원장이 사과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언급하는 게 아닌 게 좋을 것 같습니다.